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구 또 옥수동 금호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장사 안 돼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 상인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척박한 오늘 저를 응원해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지상욱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니까 막 말도 버벅거리네요. 저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산동 주민센터에 제 아내와 가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뭘 찍었는지 여러분 다 상상하시겠지만 오늘 내일 정말 모두 나가셔서 사전투표에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다음에는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 사촌이든 투표하지 않으신 분을 모시고 투표장을 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투표를 포기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그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설명해 주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꼭 도와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상욱이를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변설로 설득으로 해서 지상욱을 좋아하게,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설득해 주셔서 지상욱이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 주실 거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리 서울 중구 성동구 지역이 얼마나 소중한 지역인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우리 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유일무이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시장에서 유세할 때 지원 유세를 나오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도 또 종로 동묘에 가서 지원 교차 유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어저께 저녁에 저희 아내와 함께 황교안 대표 사무실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과 그 사모님과 함께 만나서 좋은 차담을 나누고 돌아왔다는 걸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원장 김영호 위원장이 저희 사무실을 그저께인가요? 찾아주셨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관위원장 김영호 위원장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서울 중구 성동구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다. 그래서 공천위원 만장일치로 지상욱 후보를 공천 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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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는 미래통합당에서 기울어져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고 제게 중구 성동구를 사수하라는 그런 대명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 찾아서 함께 유튜브로 대담을 하면서 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2월 며칠입니까? 4일 2월 4일 00시죠? 4월 2일 00시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인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하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처음 공식 선거 활동으로 우리 동대문에 두탑, 또 제가 예산을 따줘서 8년 만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을지로 지구대를 방문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보십시오. 당 대표, 총괄선대위원장, 또 공관위원장, 또 당의 개혁보수의 상징 전 유승민 대표, 모든 분들이 이 당을 대표해서 서울 중구 성동을 찾았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된다, 잘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켜야 한다. 지상호 중구 성동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야 한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상호!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또 멀리 옥수동 금호동에서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이곳은 중구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저 뒤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연설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운집해 있는 이곳을 빼고는 뒤에 길이 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경제가 어렵다? 단순히 어렵다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뜻입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도대체 갈아보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 말이 마차를 끄는 경제가 아닌 마차가 말을 끄는 거꾸로 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경제정책, 과연 무엇입니까?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결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다 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산학금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벽에도 택시 기사 선생님을 만나 뵀더니 한 달에 70만 원을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70만 원 매출,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겠습니까? 그분들도 가장입니다. 또 저쪽 명동에 있는 명동 교자, 그 명동 칼국수, 사람이 썰렁합니다. 점심에 가면 줄 서서 먹기도 힘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 당의 고문이신 남월진 고문이 하시는 신라 삼계탕, 외국 손님들과 국내 손님들 버글버글 했던 데인데요,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경제 정책이 이 나라의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고 그 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쳐서 이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게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이다 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성장 주도 소비로 바꿔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성장을 주도해서 소비를 통해서 선순환을 통해서 돈이 돌고 장사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돈을 쓰면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시는 남대문 시장의 상인 여러분, 맞습니까? 맞으면 제 말에 그게 맞다고 한번 소리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면 경제,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면 안보, 모두 엉망입니다. 정말 홍보만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홍보 기술이 뛰어난지,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고도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20년, 50년, 100년 정권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옳소! 저는 지난 4년 국회에 있으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혁 보수의 정치인, 또 정부에 필요한 것은 다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목을 걸고 막아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제 수탈 36년을 거쳐서 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2년 후에 민족 상잔 비극인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허허벌판에서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세계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이뤄낸 국가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이 아니라 그들이 살리고 싶은 자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 사람 조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사를 제가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에 취임된 다음에 국회 시정연설 왔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초선 의원 제 앞을 지나가서 악수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취임사 연설 잘 들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 지상욱은 야당 의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덕담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은 공평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그것보다도 덜했던 문제로 우리는 적폐를 몰렸었고 처단을 당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과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적폐보다 더 큰 적폐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3년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됐습니다. 삼권 분립도 사라졌습니다. 법무부는 유례없는 법치를 파괴하고 검찰 인사, 제노사이드, 학살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2018년 12월에 만들어놨던 중간급 보직의 검사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보직을 유지하겠다라고 만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령입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또다시 200여 명의 검찰을 인사이동한 자가당착의 주인공,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까지 뒤집는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더 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치도 훼손하는 문민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죠. 지금 현 정권 맞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 정권의 폭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제해야 되겠지요.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권력은요, 일부의 언론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권력기관 모두 장악됐습니다. 사법부 모두 장악됐습니다. 언론도 모두 장악됐고 일부 보수 언론이 살아남아서 항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의 오점을 남는 아주 무기력한 대한민국 역사를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시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역사 화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내일 반드시 사전투표 나가셔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애국 세력으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본투표하는 15일 날은 모든 주변에 친지 뜻을 같이 하는 분들 함께 모시고 투표장을 나가 주셔야 됩니다. 중구, 성동구, 을부터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수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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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성동구, 을, 옥수동, 금호동, 중구가 살면 여러분 광진에 오세훈 선배가 삽니다. 맞지요? 중구, 성동구리 살면 우리 누나 나경원 누나가 삽니다. 동작에서. 엊그제 다녀가신 종로의 황교안 대표, 중구, 성동구리 살아나면 종로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꼭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구, 성동구는 꼭 지켜야 됩니다. 중구, 성동구의 그동안의 국회 역사를 보면 보수 정치인이 연달아서 2번 재선을 한 경우는, 연달아서 당선된 경우는 역사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박성범 전 선배님께서 한 번 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하셨던 2선의 경험을 하셨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서 국회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중구와 성동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는 보수의 교두보를 세우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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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과반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존경하는 김정인 위원장님이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 세력들이 모두 국회 들어가서 모두 뒤집고 우리가 바라는 참다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여러분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상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열리를 제치고 달려와 주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필승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중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이곳 중구에서 입후보하신 지상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상욱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실 거죠?
저는 왜 지상호 후보를 이번에 이곳 중구에서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셔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지난 3년 동안에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해를 살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 경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서 경제 상황을 판단을 못하니까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처방을 내렸어요?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청년 실업은 더 늘어나고 소득 주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정을 모르고 최저임금은 극대화시키고 실정을 모르고 노동시간은 무조건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제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에 참 어렵게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도래함과 함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은 실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소득을 상실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다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지난 잘못이 다 감춰주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쓴다고 지난 3년 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에 특히 이 중구의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떻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를 겪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도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서울시 이 중구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뭐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 지난 3년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는 서울시의 유권자들의 투표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12대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여당에 몰락을 주는 표를 던졌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우리
중부에서 출마한 이 지상욱 의원의 당선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돌아가지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균이 전 산업에 전파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경제 코로나가 지금 생겨나게 돼 있어요. 경제 코로나가 생겨나면은 결국은 실업은 늘어나고 성장은 축소되고 아울러서 소득도 축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미래의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 경제가 제대로 잘못돼 가지고서 미래의 경제 전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유권자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지상욱 후보를 당선시켜서 보내면은 통합민주당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통합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이 문재인 정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의회가 야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의회가 강력하게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도 생존의 본능 때문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와 같은 이 잘못된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 3년은 누가 경제를 운영을 했어요? 청와대가 경제를 마음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열성, 우리 의료인들의 불철주야 노력,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정도라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예요. 국민은 인류인데, 국민은 가장 훌륭한데 정부는 한 2류쯤 되고 청와대는 한 3류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종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보다도 늦게 간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 경주해서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른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정부의 고관이 비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의 고가는 항상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지금 몰라서 처방을 못 내는 것 뿐이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서 항병을 빨리 해서 한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장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서 실직이 돼가지고 소득을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100조를 마련하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대답을 못하느냐. 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을 하면은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내일에도 당장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직까지 아무 소리. 이렇게 한국 경제가 굴러가면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경쟁에서 아마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들리는 것이 뭐냐면 경제를 살려라 하는 것이 참 국민들의 분노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상호 의원을 당선을 시켜가지고서 국회의 야당의 힘이 강력하게 돼야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종인!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참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취임해서 제일 먼저 취임사에서 강조한 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데 그거는 하던 말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의도 사라져버리고 공정이라는 것 어디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작년에 어떤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이름도 아시죠?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참 자기는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정의 생활하는 형태를 보고 보면 아주 이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상락은 늙을 대로 다 누린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위선적으로 나는 사회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쫓겨나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최근에 와서 다시 뭐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아까 마스크 쓴다고 이 사람들 3년 동안에 저지른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국이가 마스크 쓴다고 윤석열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애를 쓰니까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윤석열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 이런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똑히 맥히고 정의를 위해서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애쓰는 이 윤석열이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통합당이 국회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우리 지상호 후보를 꼭 당선을 시키셔서 우리 통합당이 추진하는 한국의 미래를 갖다가 좀 밝게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지역에서 출마하신 우리 지상호 후보 기호 2번을 찍으시고 다른 하나는 투표용지가 너무 깁니다. 못된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투표용지가 한 8길이만큼 길어요. 거기에 4번 두 채 칸입니다. 미래 한국당에 표를 몰아주셔 가지고서 우리가 비례대표도 많이 당선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비례대표에 당선된 사람들을 합쳐서 꼭 우리가 21대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주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 지상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